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요즘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속도 조절할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11월 FOMC,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동아일보는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언급했다. 내년 어느 시점에 미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킹달러, 이 킹달러가 신흥국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된다. 여기에 위안화나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도 미국에는 굉장히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위안화가 저평가되고 위안화가 하락하고요, 환율이 엔화가 하락하면 미국의 수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역풍을 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강달러의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참석자의 상당수가 인상의 속도를 좀 완화해야 된다. 지금까지 5연속인가요? 금리 인상을 계속 했잖아요. 0.75%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단행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시장에는 굉장히 올 거다. 지금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시장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금리 인상의 충격은 시장에 미칠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가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많은 사람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기정 전망보다 높여야 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의 금리가 3.5%를 갈 거다, 최대 3.75% 갈 거다, 이렇게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먼저 명명백백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미국은요 애매한 말로 시장이 알아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올린다, 3.5까지 올리고 말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기준금리가 3.25거든요. 이제 0.25% 남았다. 그럼 시장의 과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시장의 과열은, 시장의 과열이라는 거품이란 뜻이에요. 거품이 쌓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물 경제하고요, 이게 금융 경제하고 괴리율이 크잖아요. 괴리율이. 괴리율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붕괴처럼 저는 큰 충격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는 웬만하면 안 한다. 이렇게 미국도 실제로 안 하잖아요. FOMC 의사록을 실제로 내놨는데도 거기에서도 말 굉장히 조심해서 포워드 가이던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4가지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은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킹달러 때문에 미국이 역풍이 분다, 경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게다가 신흥시장에서 자금 이탈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자는 뜻이에요. 경기 침체가 지금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진입할지 모르지만 진입한다. 그럼 금리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뭐 상당수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요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시장을 봐야 된다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고 2분기에 마이너스 0.6%고 3분기 2.6%인 것처럼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결국 침체의 늪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12월에는요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2월 14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요. 결국은요.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예. 지금 12월 14일 자체가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고 빅 스텝 0.5%의 인상.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앞서 자이언트 스텝이 5번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번 했네요. 그죠?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만약에 12월에 하면 5연속이었는데 5연속은 가지 않는다. 뭐 빅 스텝으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 이게 현재까지 어떤 모양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강달러는요. 예. 최대 생산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시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예. 결국 미국 경제에도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빅스텝을 한다. 뭐 그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언젠가 성장률이 꼬그라질 텐데 그 언제가 언젠지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것은 모두가 생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요. 예,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예, 그만큼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깊이가 얕다. 그죠? 예, 미국 경제의 어떤 경기 침체의 깊이가 얕다. 뭐 또 다른 사람들은요. 뭐 짐 로저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내 생에 평생 보지 못한 하락장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문가들 중에 말입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얕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아졌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가 견조하고 실업률의 어떤 증가율, 실업자의 증가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게 결국은 전체 어떤 미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 옛날 같지는 않다. 쉽게 말하면 최악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얕다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에 오면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한국 경제는요.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소비 위축이라든가 또 이 민주노총의 어떤 강력한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수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결국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만큼 단순하게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하니까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다. 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경제도 연착륙이 가능해?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할 거다. 뭐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수출이 급반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얕은 침체라도 오잖아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충격들 우리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는 비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거든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할 때 위기가 뻥 하고 치잖아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반드시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명입니다.